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증시 콜라텍 생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1시간 동안 생방송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저희 증시 콜라텍 매주 금요일 밤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과 1시간 동안 생방송 함께하면서 이번 주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시장 한번 짚어볼 거고요. 다음 주부터 볼 수 있는 우리가 강한 테마와 종목들 미리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계좌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그 정답 찾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외에도 방송 시간 외에도 다음 주 시장 대응 함께하고 싶어요,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준비해 왔습니다. QR코드 활용해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마무리 먼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도 막바지에 상승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하락폭에 비하면 상승이 조금 아쉬운 시장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 자체가 방향성이 좀 부재가 된 상황이기도 하고 실적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정답 알려주실 저희 전문가님 오치열 전문가님 모시고 왔거든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 콜라텍의 오철입니다. 요새 시장이 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이제 미국 증시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그 고점 부근까지 올라간 이후로 나스닥이라든지 S&P라든지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이제는 고점이다. 어느 정도 좀 매도 물량이 나오겠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나올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 증시에서 그 미국 GDP가 발표가 됐죠. 미국 GDP가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됐냐면 예상치가 2%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2%면 거의 큰 상승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한 3% 정도는 상승이 나와줘야 강한 상승, 아직은 시장이 크게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2.8%입니다. 2.8%가 GDP 성장률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아직 견조하구나라는 그런 강한 모습들이 나와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M7 종목들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구글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테슬라는 하루아침에 12%가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버블이 이제 약간 조금 사그라드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크게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 충격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저도 이렇게 충격이 나오는 건 그럴 수 있겠으나 국내 증시는 큰 상승이 안 나왔는데 왜 같이 충격을 받아야 하는 건가라는 그런 불안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국내 증시 테마주라든지 또 이제 아주 이슈들이 많아요. 그 미국 그 트럼프 후보가 크게 올라오고 해리스 부통령과의 그런 격돌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 속에서도 재밌는 그 테마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이오 쪽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긍정적입니다. 테마주들 짧게 가져가는 거 긍정적이지만 그런 녀석들보다 더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녀석들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이 기회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저희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해드리는 종목들 좋은 수익을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7월 들어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 특히나 7월 12일에 공략해드렸던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타이밍에 로봇주를 보는 게 맞나요? 라고 의문을 계속해서 가졌었는데 저희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상승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었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원전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한 발 빠르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준비시켜드리면서 공략을 계속해드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식품주라든지 게임주, 방산과 AI까지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 또 다양한 기간들에 걸쳐서 수익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특히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로봇주 이 타이밍이 맞냐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저희 전문가님이 상승으로 보여주셨죠.
일단 뭐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사실상은 너무 저점 구간이기도 했었고 이게 반발 매수세가 반드시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 지금 본다면은 아직 부정적입니다. 지금 사실상 제가 한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긴 했었으나 지금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기술주들이 큰 낙폭을 하면서 같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익절을 하고 못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본전 구간에서 최대한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게 아니다. 나는 조금 더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언제 또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지 이게 그 바닥이다. 지금 바닥 같은데요. 지금 1층 같은데요. 라고 해도 지하 한 20층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바닥 체크를 반드시 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들도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릴 텐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사실상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이 훨씬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사실 유진 로봇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고 뭐 다른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녀석들 괜찮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녀석들이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종목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신감을 보여주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익을 봤던 종목보다 앞으로 어떤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수익 함께 할 수가 있을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정확하게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지금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고요. 다음 주 시장 우리가 반발 자국 이렇게 빠르게 준비해야지만 수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저희 전문가님이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종목들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처음으로 준비해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이죠? 자, 진짜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데 앵커님. 네. 앵커님은 요새 시장에서 이런 섹터는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바이오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좀 지금을 기회로 모아가야 된다는 건 반도체?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랑 약간 의견이 비슷합니다. 사실상 바이오 네. 같은 녀석은 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그런 이슈들 테마적인 녀석들로 가지고 가기에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지고 가고 싶다 하셔도 그 중에서 돈 잘 버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매출 구성이라든지 아주 그 캐시카우가 잘 갖춰져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네. 그런 녀석들을 가지고 가는 건 괜찮지만 지금 뭐 바이오주들 보면은 한 3년 연속 적자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힘들다. 그 언제 상장 폐지될지 모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녀석들을 제외하고 돈을 꾸준하게 잘 벌고 있는 바이오주 그리고 테마주들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가지고 그런 녀석들을 가지고 가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K의료라고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투자를 계속 또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AI랑 접목을 해가지고 그쪽 분야도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 말고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제가 정말 그 골백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인데 이 반도체 중에서도 뭐 HBM뿐만 아니라 다른 뭐 CPU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그 FPCB라든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웨이퍼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야가 많이 있어요. 뭐 그 스몰캡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IT 혁신을 조금 돌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IT 혁신이라는 게 간단합니다. 없던 것들 새롭게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들 예전에는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워치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을진 잘 모르겠어요. 한 10년 정도 10년 안 됐어요.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7년 됐나? 어쨌든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애플워치라든지 갤럭시워치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주변에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아주 트렌디한 아이템이다. 저도 오늘 오랜만에 애플워치를 착용을 하고 와봤는데 굉장히 트렌디하고 패션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그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이틀 됐죠. 이틀 전에 수요일 날 7월 24일 날 갤럭시 링을 스마트 링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애플이 원래 2024년도
2024년도 올해죠. 올해에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게 계속 미뤄지면서 2026년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 한마디로 지금까지 폴더블 폰에 대해서 놓지 않고 계속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가 굉장히 핫합니다. 사실상 뭐 소아마비라든지 뭐 뇌성마비 이런 분들이 뭐 그 마비가 와가지고 팔을 못 움직이신다든지 다리를 사용을 못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고 실제로 재활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IT 혁신인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있어요. 가장 공통적인 것 중에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 중에 하나가 FPCB라는 겁니다. 이 FPCB가 뭐냐면은 플렉서블 그 연성 회로 기판 연성 인쇄 회로기판이라는 건데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이 인쇄 회로기판에다가 지지직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부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플렉서블하게. 그래가지고 갤럭시 링에 만드는 여기에다가도 돌돌 돌려가지고 만들 수 있고 여기에다가도 들어가고 VR에다가도 들어가고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다 들어가는 FPCB가 지금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기업을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한 요새 국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네. 단기 투자를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단기 투자를 좋아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켜봐도 굉장히 긍정적인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테마,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테마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전문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전문가님의 의견이 이렇게 테마에서 겹친 적은 처음이거든요. 시청자분들, 반도체 저희와 함께 이렇게 의견 함께 하시면서 과연 어떤 종목이 좋을지 종목까지 알차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관련해서 워낙 좋은 종목들, 뭐 대형 종목들도 많을 테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아마 원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방송 공략주,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재료들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저희 전문가님이 함께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지금 활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뭐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스마트워치 오늘 하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스마트워치도 사실 막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버전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정말 신기한 게 그 스마트워치가 굉장히 좋은 게 뭐 낙상 사고라든지 네. 이런 이슈가 터지면은 또 맞아요. 얘가 심지어 제가 심장 박동을 막 뛰는 거를 체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착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심정지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바로 얘가 똑똑하게 119 전화를 해줍니다. 119 해가지고 지금 GPS를 보냅니다. 지금 이 착용자가 심정지 상태가 됐다. 이렇게 뭐 알람이 가는지는 모르겠으나 119한테 GPS를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위도 경도 해가지고 네. 이런 좌표를 보고 바로 119가 출동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린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와 진짜. 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의료기기로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 자고 있는데 무호흡이라든지 렘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면의 질이 어느 정도 좋은지 체크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잔량이 그렇게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맞아요. 매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충전. 맞아요. 거의 뭐 매일 해야 되고 저는 얼마나 가나 해서 착용을 하고 자본 적도 있는데 네. 이틀밖에 안 가더라고요. 거의 딱 처음 샀을 때 한 이틀 정도 가는데 이게 배터리 효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사실상 하루에 한 번씩은 계속 매일매일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충전을 보통 잘 때 하죠. 그렇죠. 잘 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내 수면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삼성전자의 스마트 링, 야 이게 물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시계도 보고 활용을 좀 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 링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기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배터리 수명도 굉장히 긴 편이고 그리고 7일 정도인가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심전도라든지 그 내 수면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성능이 이 큰 녀석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그 요런 것들 사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고가형 시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런 것들 말고 그냥 반지처럼 탁 착용을 하고 자면서 내가 무호흡을 몇 번을 하는지 그래가지고 요새 이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코에다가 그 껴가지고 양압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양압기. 양압기를 앵커님 어떻게 네. 알고 계시죠? 제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젊은데도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진짜 문제예요. 맞아요. 사실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희는 네. 이제 장난식으로 코끼리라고 하는데 그 친구랑 같이 잘 일 있으면 야 너 코끼리 챙겨와라. 안 챙겨오면 너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맞아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양압기를 제가 사용을 해봤어요. 와 저는 그 친구 걸 뺏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딱 코를 대고 야 이게 공기가 샥샥 들어오는 게 내가 숨을 딱히 쉴 생각이 없는데도 물론 뭐 알아서 쉬어지긴 하지만 그게 샥 시원하게 바람이 들어오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어쨌든 별개로 원래 그 수면의 질을 파악을 하려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그 양압기를 하려고 보험을 또 청구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자는 그 수면의 질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스마트 링을 끼고 있으면은 미리미리 내가 그 수면의 질을 얼마나 좋게 하고 자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제가 스마트 링을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마트 링을 팔러 온 게 아니라 이 스마트 링에 들어가는 FP12 플렉서블 그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여기 싹 둘러가지고 이게 반도체거든요. 이 안에 반도체 기판인데 그거를 만들 때 필수적인 게 바로 FP10이다. 그거를 어느 기업에서 만드냐? 제가 가지고 온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다. 요 정도 사실상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에서도 아주 그 훌륭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또 이제 또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자면 삼성전자가 앵커님 그 핸드폰 뭐 사용하시죠? 저는 아이폰 사용합니다. 아이폰. 네. 그 어른이신데 아이폰 사용하시네요. 어른이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맞죠. 어른 맞습니다. 자, 그 이게 보시면은 그 폴더블 폰 아시죠? 네. 그 삼성 이렇게 하는 거. 플립 시리즈. 이거는 폴더. 네네. 그리고 얘가 플립이죠. 그렇죠. 근데 자, 지금 보시면은 오치열 이 양반이 또 뭘 설명하는지 다 알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말고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도 또 들어가는 게 FP10이라고 플렉서블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오늘 말이 계속 꼬이네요.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이 안에도 그 삼성전자가 만드는 폴더블 폰 Z 플립 뭐 6 이번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 안에 들어가는 FP12가 다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시장의 움직임, IT 업계의 시장의 움직임 자체적으로 그 갤럭시 링이라든지 폴더블 폰 Z 플립 6 또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이제는 진짜 FP12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겠구나. 사실상 연평균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20% 이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만 봐도 시장에 굉장히 큰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대단한 게 그 앵커님뿐만 아니라 많은 그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학생들, 중고등학생, 고등학생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앵커님 초등학생 때 핸드폰 사용하셨나요? 저는 없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이 나왔고. 이게 약간 그 국룰이에요. 90년대생이시죠? 맞죠. 그렇죠. 90년대생들 다른 분들 돈 많으신 분들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이제 저도 이제 올라가면서 중학생으로 올라가면서 그 나만의 핸드폰이 생기는 그런 게 그때 당시 제 처음 핸드폰이 뭐더라? 저는 아이폰 3부터 썼어요. 아이폰 3요? 네. 아이폰 3는 3GS. 그때는 나이가 좀 있으신 거 아니?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어요. 정확히. 그래요? 와. 근데 진짜 그때도 약간 트렌드를 아셨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샀는데 그때부터 애플에 계속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 하니까. 그럼 갤럭시를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거예요? 중간에 한 번 했다가 금방 다시 돌아왔어요. 전문가님 핸드폰 뭐 사용하세요? 저도 아이폰 사용합니다. 네, 그렇네요. 아이폰 13. 자, 이거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참 그 요새 슬픈 현실. 그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생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그 우리나라 기업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내는 그 갤럭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성능도 좋고 아주 훌륭한데 이게 어른들 삼촌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핸드폰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박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갤럭시를 사준다? 그러면은 삐지는 사례가 삐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최대한 타개를 내서 만들어낸 제품이 바로 폴더블 폰이 아니라 Z 플립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아주 이를 갈고 출시를 했던 게 Z 플립 시리즈인데 이 Z 플립 시리즈 자체가 디자인도 예쁘고요. 그리고 아이돌들도 이거 사용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쵸 사진 찍을 때 맞아요.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고 보는데도 제가 아이폰 사용하면서 갤럭시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다. 트렌디함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구나. 지금 보시면은 Z 플립 6가 이런 식으로 출시된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은 후면은 모르겠는데 전면은 이게 아이폰과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제 거 핸드폰 색상만 다른 것 같거든요. 이걸 보고 야 이거 예전에 팀 쿡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디자인 느낌이랑 굉장히 흡사한 그런 느낌인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지금 사실상 애플뿐만 아니라 갤럭시, 삼성전자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들을 서로 흡수를 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는 그런 예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애플 역시나 폴더블 폰을 출시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FPCB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이치지 않을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핸드폰 관련해서 삼성전자라든지 애플 할 거 없이 FPCB 오늘의 방송 공략주가 굉장히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종목이길래 이렇게까지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는지 정확한 종목명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를 정말 기회로 봐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도 그럴 게 사실 여러분들 반도체는 워낙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이기도 하고 강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미리 너무 빠르게도 아니고요. 반발자국이라도 빠르게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시장에서 좀 대비하실 분들 금요일 밤이지만 이때 한 종목 빠르게 조금 눈여겨보시고 다음 주부터 저희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다음 주 시장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QR코드 하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핸드폰 관련한 모멘텀들 짚어주고 계신데 아까 전에 웨어러블 기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의료용. 이게 그렇죠. 점점 저도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의료용 기기 최근 들어서. 어디요? 불편하신 건 아니죠? 혹시 대비를 하려고 또 아우.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든지 현명하시네요. 이게 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멀리서도 그렇고 가까이서도 그렇고 뇌출혈이라든지 이게 맞아요. 소리 없는 질병이잖아요. 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이렇게 이런 게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그렇고 자 네. 어쨌든 그렇게 뇌출혈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아무리 골든 타임을 잡았다 해도 사실상 많이 누워 계시거나 재활에 힘든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인데 그런데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가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출시가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거나 걷거나 그리고 팔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내 팔에 붙이거나 내 다리에 혹은 허리에 혹은 이제 등 척추 쪽에다가 붙여가지고 내 움직임을 같이 컨트롤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가 굉장히 긍정적인 게 소아 뇌성마비에 실질적으로 지금 개선 효과가 입증이 되었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당연히 뇌출혈이라든지 재활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루게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근육이 마비되는 그런 질병 혹은 신경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병들을 최대한 재활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네. 반도체 우리나라가
땅 파면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물론 잠깐 저기 동해에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아직 모릅니다. 뭐 음. 시추를 하면은 뭐 물론 이야기가 나왔죠.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없죠. 아직까지는 음. 한 방울 안 나와요. 음.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국가에서 기름은 제 이마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름 한 방울 없는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뭘 하냐? 노력을 우리나라 그 인간의 그 고통을 그 인력을 갈아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IT 강국이 됐다 하면서 그 뭐 반도체 패권 잡냐 마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중국이랑 대만이랑 그쵸. 아직 힘들죠. 힘든 실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자. 그래서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IT 말고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게 뭐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의 네임밸류가 굉장히 크게 올려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체코에서 이번에 수주를 따냈잖아요. 그쵸. 한 30조 정도 수주를 따냈는데 거기에서 체코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그 내가 요청한 기한 내에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더라.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 그 빨리빨리 민족이 드디어 뭔가 한 건을 해내는구나 하면서 이제 뭐 원전 관련주들도 나중에 들썩들썩할 수 있습니다. 뭐 재료 소멸로 인해 가지고 조금 빠지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저점만 잘 다 잡아간다면은 굉장히 나이스하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들 중에 하나가 바로 K-의료입니다. 의료. K-의료, AI 합쳐가지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런 것들도 이제 세계에다가 수출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용 웨어러블 기기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한 것들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다 반도체예요. 다 반도체인데 예전에 지금 제 앞에 있는 카메라뿐만 아니라 옆에 뭐 모니터라든지 TV라든지 뭐 여기 이런 것들 다 반도체가 딱딱한 반도체입니다. 여기도 다 딱딱한 반도체고 제 핸드폰 안에도 딱딱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이거 구부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돈백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뭐냐면은 이거 아주 PPT를 누가 만들었는지 기똥차게 그 디바이스 그 링 정확한 FPCB의 그 표본을 보여줍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구부리면은 이 기업이 만드는 거예요. 구부리면은 구부려지는 게 바로 FPCB입니다. 그러니까 PCB 앞에 F라고 플렉서블이라는 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성 인쇄 회로기판이다. 인쇄 회로기판만 만들던 예전과 다르게 이거를 구부릴 수 있게끔 만드는 거다. 지금 제가 말한 게 뭡니까? 뭐가 있어요? 그 지금 뭐 스마트 링 그리고 폴더블 폰 그리고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다 구부려지고 꺾이고 휘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 건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이 플렉서블 FPCB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IT 혁신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기업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게 될 수밖에 없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테마를 다뤄드리고 관련된 종목까지 힌트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반도체라는 거는 빼놓을 수가 없게 될 거고요. 반도체 내에서도 그냥 딱딱한 칩에서 좀 구부릴 수 있는 한 단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 때 우리는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자분들은 봐야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죠? 저희가 오늘 관련된 종목도 챙겨왔습니다. 있으니까요. 종목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뭐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조금 뭐 업황이라든지 주식시장에서의 관심이라든지 좀 덜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TV라든지 컴퓨터 그리고 이 핸드폰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반도체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미 좀 익숙해졌을 수가 있겠지만 이 소중함을 잃지 말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꼭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저희 전문가님이 아까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강조해주고 계시죠. 어떤 종목인지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차트 자리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저희? 차트 보기 전에 제가 또 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앵커님, 네,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거요? VR 기기 사용을 해보셨나요? VR 기기 저 많이 해봤어요. 오, 진짜요? 네. 혹시 사용했던 제품이 뭔지 알고 저 계시나요? 오큘러스도 사용을 해봤고
그다음에 그 한동안 VR 관련해서 게임 하는 데 많았었잖아요. 그런데도 되게 많이 다녀봤거든요. 아, VR 카페도 이용을 해보셨고 네. 그 오큘러스 퀘스트 제품도 사용을 해보셨고 네. 오큘러스 퀘스트 제품 1 사용하셨나요? 2 사용, 3 저 사용하셨나요? 2랑 1 둘 다 해봤어요. 오, 그래요? 네. 저보다 3배시네요. 저는 이제 2를 사용을 해봤는데 네. 이게 또 이제 대화가 되네요. 그러면은 사실 네. 오큘러스 퀘스트뿐만 아니라 VR 기기를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네. 안 하시는 분들이 음. 딱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나 영상 같은 거를 보고 와, 되게 현실적이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그래요. 저는 정반대입니다. 아, 아예 그래요? 현실적인 느낌보다도 네. 그냥 게임을 되게 현실적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막상 해보니까 왜 내가 게임 속에 들어가 있지? 약간 이런 느낌. 실제로 골프를 치는데 내가 언제 캘리포니아까지 왔지?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VR 기기가 되게 조금 그 생소하거나 약간 매니아층들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 애플이 그거를 깨주길 바랬습니다. 자, 애플이 이번에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를 하면서 아주 그 저조한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 왜냐하면 일단 가격적인 부분도 500만 원. 야, 500만 원이 사실 오큘러스 퀘스트 제품만 해도 제가 활용을 한 얼마였지? 한 60, 70? 그 정도. 좀 용량 큰 버전도 그 정도고 싸게 사면은 한 4, 50 정도면 샀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의 한 10배 가격을 요걸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원성을 한번 듣기도 했었지만 하지만 애플 비전 프로로 인해서 VR 시장이 침체가 됐을 것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니아층들 혹은 이걸로 통해 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활용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핫한 VR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VR 검색을 녹색창에 하시면은 굉장히 뭐 다양한 분야, 뭐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 이걸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 뭐를 만들어냈다, 발명을 하고 있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또 넥센 타이어의 그 연구 소장님과 그 넥센 타이어에서도 타이어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넥센 타이어에서 타이어를 만들려고 VR을 통해서 VR, AR을 통해 가지고 이제 VR로서 아주 효과적인 타이어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만 봐도 확실히 그 지금 현재 사실 여러분들이 딱 보기만 하셔도 VR 시장의 그 뭐 마찰 계수라든지 이런 거 힘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타이어를 만들기만 한다면은 게임이라든지 가상 현실 속에서 만들어내는 데는 돈이 전혀 들지가 않죠. 연구비가 전혀 들지가 않죠. 이런 것들만 봐도 연구비를 최소한으로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VR 시장은 전혀 죽지 않았다. 그런데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야기하고 스마트 링 이야기하고 애플워치 이야기하고 플립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VR이냐 이 녀석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이 VR 기기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싹 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 연성 인쇄 회로기판이 그 눈을 이렇게 쫙 감싸줘야 되고 카메라 모듈도 여기 한 12개, 8개 이렇게 다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굴곡져 있는 그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굴곡져 있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FPCB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VR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FPCB가 바로 미래 반도체의 필수적인 베이스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 초가집 만들려면은 아래다가 석가리 깔기 전에 그 약간 그 대들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깔잖아요. 그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FPCB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방송 공략주 반도체 중에서도 제가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히 딱딱한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는 좀 굽혀질 수 있는 그런 반도체들로 앞으로 세대가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저희와 함께 좀 미리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시장 저희와 반발자국 빠르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님, 이 종목 차트도 빠르게 좀 확인을 해볼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차트를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 차트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야, 이거
죽어가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낙폭 자체는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낙폭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낙폭입니다. 이 기업엔 돈 아직도 잘 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차트 자체적으로 한 11,000원, 11,500원대까지는 지지선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떨어지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더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좀 더 내려가서 제가 봤을 때 한 11,500원 그리고 11,000원대 정도의 공략을 하시면은 향후 15,000원까지는 반발 매수세가 크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 애초에 큰 강세를 보여줬던 이유들도 뭐 FPCB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큽니다. FPCB를 주력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크게 올랐다가 횡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횡보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횡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자리도 만들어주고 저점을 어느 정도 조금 올려쳐주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그러면은 나중에는 상승하면서 쐐기로 쫙 쏴주겠구나. 이거 자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겠구나.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찰나에 갑자기 기술주들의 낙폭이 전 시장 자체적으로 나스닥, S&P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중화권도 그렇고 다 빠졌습니다. 기술주들이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녀석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이 빠지고 있는 움직임 자체는 11,500원대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다. 11,500원대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 나가신다면 15,000원대까지는 제가 봤을 때 반발 매수세로 한 달 안에 큰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반도체 지금 모아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전문가님께서 한 달 정도 안에 이 반도체 종목 슈팅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직접 확인해 보실 분들은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전문가님이 이 반도체 종목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기대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 방송 공략주도 저는 더 기대가 크거든요.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도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테마기도 하고 눈여겨보고 있는 테마기도 한데 좀 빠르게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좋습니다.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종목 아주 좋아요. 그렇죠. 정말 이제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인데 두 번째 종목은 정말 한국인의 특화가 되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이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만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2050년도가 되면은 제가 이거 좀 예전에 본 차트인데 2050년도가 되면은 인구 절반 정도가 비만 인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글을 봤어요. 비만이 아니라 그 과체중이죠. 과체중이 50%가 될 것이다. 50%에 육박할 것이다. 라는 글을 봤었는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만과 과체중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도 늘어나면서 그거와 같이 헬스장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그 한 1990년대, 2000년대 뭐 이때만 해도 개발도상국으로 있을 때 IMF 문제 이후에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뭐 닷컴 버블 뭐 요때에도 우리나라는 헬스장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헬스장, 짐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김치에다가 밥 먹으면 뭐 살이 찔 겨를이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방 덩어리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뭐 고기를 뭐 원 없이 먹기를 하나 뭐 하나 옛날에는 뭐 아버지가 월급날에 치킨 싸들고 뭐 온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시골에 살아가지고 치킨의 치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말랐었죠, 저도. 지금도 열심히 체중 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잠깐 뭐 찔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헬스장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말도 안 되게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 이유 자체가 살이 찌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적인 그런 사람 눈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외적인 거에 대해서 미적 그거를 좀 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날씬한 게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고 트렌디한 나라잖아요. 맞아요. 이쪽에서 야 이거 예쁘다더라 하면 야 그거 사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럼 야 이거 예쁘다더라 해도 내가 뚱뚱하면 입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먹는 걸로 풀어야죠. 맞아요. 그러면은 또 살이 찌고 이 메비우스 뒤에 아주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타결하려고 헬스장도 만들고 뭐 그 식단 그 뭐더라 탄수화물 그 잘 안 땡기는 그런 약 있잖아요. 맞아요. 뭐 삭센다라든지 많아요. 많죠, 네. 많죠. 그 앵커님 혹시 음. 요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앵커 혹시 그 삭센다 네. 그리고 위고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삭센다는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맞아요. 삭센다 사용해 보셨어요? 저는 사용을 안 해봤는데 제 주변에 제 10명 중에 한 6명, 7명 정도는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 경험이 있다. 이 정도는 되더라고요. 엄청 많네요. 맞아요. 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엄청 음. 많이 쓰신데 저도 해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도 약간 그 제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살이 찌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쵸. 근데 또 이제 그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음. 그 일도 하고 싶은데 그 이게 땡기다 보니까 네. 이게 저녁에 치킨에 맥주 한 잔이 참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먹다 보니까 또 이게 찌면은 또 짜증이 나고 그래서 또 이제 안 그래도 제가 요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뭐더라 그 밥 별로 안 땡기게 하는 거 그 이거 삭센다 같은 거 말고 네. 그 식욕 있잖아요. 억제제 같은 식욕 거요? 억제제. 네. 식욕 억제제도 제가 먹어봤는데 음.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좀 많았어요. 뭐 아. 예를 들면 남자들 뭐 전립선이 안 좋아진다, 약해진다. 아, 그리고 또 맞아요. 이제 그 입마름이 심해진다. 입이 정말 마르더라고요. 정말 오. 마른 상황에서 이거 좀 별로 안 좋네 하고 좀 먹다가 또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힘들고 잠도 안 오고 이러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수장, 그 스페이스 X, 뭐 솔라시티의 수장, 그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이 분이 위고비를 먹고 야 이거 좋다. 이거랑 위스키 한 잔 해도 나는 살이 안 찐다. 해가지고 살이 쪽쪽 빠졌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킴 카사디안인가 어쨌든 그분 그 유명한 모델이죠. 유명한 네. 모델이자 뭐 배우이자 그분께서도 나는 뭐 드레스 입기 전에 그거를 꼭 맞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할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삭센다 이런 거 막기 위해서 주사를 내 몸에다가 주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몇 번 맞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제스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제가 삭센다를 먹어보니까 왜 먹었냐면은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원래 이 그 삭센다라든지 위고비라든지 다른 것들은 노보 노디스크에서 만든 당뇨병 치료제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그 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치료제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동일하게 나오는 부작용들이 살이 빠진다. 잠깐만. 살 빠진다는 거는 요새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데 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알아봤더니 실제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 물론 제가 맞아보니까 밥이 별로 안 땡기긴 하더라고요. 밥이 별로 안 땡기는데 먹고 있어. 습관적으로 먹고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배가 가득 차가지고 배불러 이제 못 먹겠다 하면 멈췄는데 근데 그거는 먹다가 꽤 찼네. 그만 먹어도 되겠다. 약간 요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식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삭센다 팔러 온 게 아니고요. 자, 보시면은 삭센다와 똑같은 동일 성분이 있어요. 그 GLP-1 수용체라는 건데 그런 거를 또 이제 인도 바이오콘이라는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수출을 해요. 이제 우리나라로 그게 똑같은 게 들어옵니다. 가격이 삭센다의 뭐 절반 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바이오콘과 독점 계약을 맺은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그거를 그 독점 판매를 할 것인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기업이 바로 제가 가지고 온 이 기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상 그 헬스장 수요도 그렇고 다이어트에 대한 그런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텐데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50%입니다. 이 50%라는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다가 100만 원 투자를 하겠다 하면은 1년 후에는 150만 원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단적인 예고 정말 단적인 예인데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업의 주식 선반영은 어마어마하게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업에다가 100만 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인도의 바이오콘의 그 제품 GLP-1 수용체의 그 제품이 한국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한 2배, 3배 오르는 게 귀엽게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게 뭐 갭상이라든지 점상이라든지 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스피디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는 테마, 바이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비만 관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비만 관련해서는요,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혹은 뭐 삭센다 관련해서 한동안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 타이밍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한 번 더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정확한 종목명과 실시간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뭐 비만 관련해서 앞으로 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당연히 뭐 외적으로 봤을 때 미를 추구하는 방향에서도 그렇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비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다른 합병증들을 몰고 온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수 있는 테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관련해서 좀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도 생각이 되니까요. 오늘의 방송 공략주 비만 관련해서 가지고 온 이 종목 이 타이밍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오신 이 두 번째 방송 공략주 뭐 비만 치료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시밀러로 그냥 한마디로 그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이 기업의 제품들이라든지 뭐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이 기업에서 뭘 만든다 뭘 해가지고 뭐 이런 걸 판매를 한다 다 필요 없이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삭센다가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거든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이걸 처방을 받으려면 약국에 전화를 해서 혹시 이 약 있나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었어요. 정말 열심히 찾아보면서 저도 이제 제 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식욕 억제제보다 이게 좋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이유를 내가 논리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다 하고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물론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당뇨도 없지만 네. 그런데 이거를 맞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내 신장 기능이라든지 뭐 위에 그런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작용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제가 겪은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네. 밥을 많이 안 먹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식욕 억제제를 하면은 응아를 할 때 변을 볼 때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밥을 먹던 평소 양보다 확 줄여버리면은 그렇죠.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 녀석은 잘 나오더라고요. 매일매일 시원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점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업은 딱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인도 바이오콘과 독점 계약을 해가지고 한국에 삭센다와 동일 성분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마어마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 차트를 스피디하게 보겠습니다. 차트 이 기업의 차트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5월 28일 날 윗골이 너무 크게 달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윗골이 단 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싹 올라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차트의 그 채널 상방을 만들어 주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차트를 처음 딱 접하면서 배우는 엘리엇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엘리엇 파동, 저는 이게 그 파동에 대한 이름도 최대한 잘 말 안 하려고 하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를 알면은 그것만 보고 그거에 대해서 야 이건 무조건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과 함께 굉장히 긍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과 뭐 RSI라든지 여러 다른 지표라든지 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겹쳐서 봤을 때 제가 보면은 이 차트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16,000원 선에 있는 매물대를 크게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이 소화를 해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엘리엇 파동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차트 자체도 이미 골든 크로스는 나와 있는 상태이고 향후 크게 올라간다면 19,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방송 공략주, 다음 주 시장에서 볼 종목들을 정말 반발자국만 빠르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